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어제 투스테이지 앰프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시뮬레이션, 프리심.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하셔야겠죠? 레이아웃 하시고 DRC LVS 하시고 PX 하시고 포심, 그래서 비교, 이 과정을 하실 건데, 어제 보여드렸지만 뭐 이걸로 하실지 아니면 캡 사이즈 바꾼 걸로 하실지 아니면 저항 있는 걸로 하실지 아니면 그냥 디프로 하실지 본인이 선택하셔서 편한 걸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스키매틱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뭐 인버터, 엔드, 뭐 풀헤더 이런 것까지 다 만드셨을 때 다 포트로 넣었잖아요. 인, 아웃. 지금 왼쪽처럼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레이아웃을 그리고 DRC는 상관없어요. DRC는 상관없지만 LVS를 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유는 얘들 때문에 그래요. 얘들은 레이아웃에 없잖아요. 그럼 비교를 못하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다 포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이거. VDC, V소스, GND 이거 다 삭제하시고 다 포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럼 얘를 오른쪽처럼 만들고 얘를 심볼로 다시 또 만들고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런 회로도 만드셔야겠죠? 원래 썼던 거 소스랑 VDC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다른 셀 만들어서. 그래야 여기에다가 나중에 프리심, 지금 프리심이지만 포스트심 할 때 캘리버 뷰 넣어서 포스트심 할 수 있잖아요. 꼭 레이아웃, 스키매틱 수정, 심볼 생성, 다른 셀을 만들어서 이런 프리심을 위한 스키매틱 생성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 핑거를 쓴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수는 다 다르지만, 그럼 핑거 있는 거를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면, 그냥 여기서 바꾸시면 알아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소스 드레인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요? 여기 파라미터 탭에서 소스 드레인 커넥션 있죠? 기본적으로 논으로 되어 있는데 난 소스만 할 거야? 아니면 드레인만 할 거야? 아니면 둘 다 연결할 거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PDK는 기본적으로 그냥 디폴트로 보여드리면, 제가 좀 바꾸는 거라서, 소스는 위에, 드레인은 아래로 들어가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 자체는. 어떤 거는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공정에서 제공을 하면. 만약에 소스를 아래로 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축 대칭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플립하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소스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편하신 대로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캡을 쓰셨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캡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이건데 기본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냥 이렇게밖에 없으신 분들은 왜 이래. 여기 파라미터에서 탑 컨택이나 바텀 컨택이나 둘 다 하든가 아니면 하나만 하든가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쪽은 넓은 쪽이 플러스고 지금 보시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연결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냥 세팅만 바꾸면 알아서 레이아웃이 바뀌니까 픽셀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온 것들은 편하게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그냥 넘어갔는데 비아 만드는 법. 스택 기본이 싱글인데 스택 있다고 했잖아요. 스택 내가 원하는 메탈 선택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건지 메탈 3까지 하면 메탈 1부터 메탈 3까지 있는 걸로 다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보이시죠? 아니면 오토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오토로 하셔서 그냥 여기 클릭하면 들어가요. 알아서 좌클릭 아니면 드래그 마우스 휠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하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최대 수만큼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만큼.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랑 여기만 넣고 싶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오토로 해놓고 여기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넷 네임을 주는 거. 얘랑 얘랑 같은 네임을 주는 거예요. 커넥티비티에 A 얘도 A 얘랑 얘를 B 그런 다음에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Connect shape on same net 동일한 넷에 연결해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휠 누르고 드래그하면 동일한 넷끼리 알아서 연결해 줍니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이제 좀 더 큰 거를 그리셔야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냥 싱글로 하시든 아니면 스택으로 하시든 오토로 하시든 편하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렉탱귤 그리는 거 다 말씀드렸고 패스 그릴 때 스페이스바 비아 바꿀 수 있다는 거, 메탈 바꿀 수 있다는 거, 메탈 바꾸면 알아서 비아 들어간다는 거, 크기에 맞게 알아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아가 알아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룰러 다 말씀드렸죠. 그 DRD 옵션 단축키는 F7이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인포스고요. 이게 노티파이고 이건 논이에요. 선택하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대신 뎁스는 선택이 안 되니까 뎁스는 여기서 바꾸셔야 되고, 만약에 뎁스를 이렇게 커런트 앤 벨로우로 해놓으면 밑에 것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메탈 그리다가 디스플레이 딜레이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탑으로 바꾸시든가 편한 대로 세팅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핑거 지금 하는 방식은 다 핑거잖아요. 핑거로 해놓은 건데 핑거로 한 거랑 멀티로 한 거랑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핑거 2로 한 거랑 멀티 2로 한 거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핑거 2잖아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같을 수 없어요. 이거 핑거 2, 멀티는 따로따로 해서 소스는 소스끼리, 드레인 드레인끼리, 게이트는 게이트끼리 다 붙여 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은 핑거를 했는데 멀티로 하겠다. 그럼 멀티로 바꾸셔서 하시면 돼요. 스키매틱에서 핑거 썼지만 레이아웃에서 멀티로 한다. LVS 통과 못할까요? 아니요, 통과해요. 왜냐면 얘는 토탈 위스만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스키매틱에서 멀티 썼는데 레이아웃에서 핑거를 썼다.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서킷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DC만 돌리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뒤에 안 보이실까? 리절트에 서킷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하면 창이 하나 뜹니다. 이게 뭐냐? 리니어 영역이나 브렉다운에 있는 게 있냐 보여줘 라고 하는 거고요. 체크하고 뭐 색깔 바꾸시고 싶으면 색깔 바꾸시면 되고, 플레이스 하면 알아서 보여줍니다. 이 소자는 뭐 리니어에 있어, 아니면 브렉다운에 갔어.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이렇게 떠요. CIW 창에 리니어 영역에 있는 소자도 없고 브렉다운 소자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없죠.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고요. 다른 걸로 보여드리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제 다 엑스워 만드셨잖아요. 여기 가보면 브렉다운만 없다고 나왔죠. 그럼 리니어는 어딘가 있겠죠. 가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돼 있죠. 그럼 얘가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어떤 소자냐? 얘랑 얘가 리니어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로직이니까 계속 온센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이어라키로 되어 있어도 다 알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다른 걸 보여드리면, 지금 만드시는 스테이지 앰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스테빌리티인데, 게인이랑 페이지를 스테빌리티라는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한꺼번에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물론 회로는 조금 수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프로브도 넣으셔야 되고. 보여드리면 스테빌리티라고 돼 있는 거 한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서머리 누르면 알아서 쫙 나옵니다. 페이지 마진이 얼마고, 주파수는 얼마고, 게인 마진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찍으면 플롯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서머리 얼마인지 계산 다 되는 거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셔도 돼요. 꼭 AC가 아니라 스테빌리티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거는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조금 수정하셔야 돼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 계속 얘기했잖아요. V 파워에서도 노이즈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라운드에서도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고, 인풋에서도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노이즈는 얘들도 다 노이즈 원입니다.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스스로. 그럼 얘도 노이즈를 발생을 시키니까 어떤 소자가 노이즈를 많이 발생시키는지 보려고 노이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노이즈라고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세팅하는 게 이런 데 있거든요. 좀 전에 보셨던 거 스테빌리티는 어디 갔냐? 여기 있고요. 노이즈 여기 있고요. 잘 보셔야 돼요. 노이즈를 돌리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파형을 뜨게 할 수도 있지만, 리절트에 프린트 보시면 노이즈 서머리라고 있어요.
이거 키시고 뭐 세팅 좀 바꾸시고, 이제 밑에 거는 주파수 세팅한 거고요. 어떤 노이즈를 볼 건지 보는 거. 얘는 이제 내 회로에서 3개만 보여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서 3개만 보여줘. 이렇게 세팅하는 건데, 난 그냥 많이 볼 거야. 뭐 한 10개.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안 되고 어플라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옆에 창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이즈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애부터 10개. 쫙. 그러면 여기 써있죠. NM3가 가장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죠. 거의 한 55%? 얘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NM3가 뭘까요? 찾아가보면 얘네요. 얘가 노이즈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대요. 그러면 얘를 바꿔야겠죠. 리스랭스를 바꾸면 얘랑 연결된 얘랑 연결되니까 얘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뭐 PSRR, 뭐 CMRR, 뭐 슬류레이트, 뭐 THD 뭐 이런 거를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프리심도 다 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야 되고, 나중에 포스트심도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단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오늘 했던 실습, 오늘까지 하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는 실습 자료는 제공이 불가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쓰는 PDK는 매그나치 거잖아요. NDA 작성 안 돼 있죠. 그냥 교육용에 쓸 수 있게, 여기서만 쓸 수 있게 해드린 거고,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제공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PDK가 없잖아요. PDK가 있어요. 뭐 스키매틱도 그리고 시뮬레이션, 스키매틱은 그릴 수 있겠지만 아날로그 립에 있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힘들죠. 물론 이제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케이던스 PDK를 드립니다. GPDK라고 되어 있는 건데, 또는 지멘스 또는 시놉시스 거 다 제공하니까, 저희 이제 학사이신 분들은 좀 힘들 거고요. 석사이신 분들이나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저희 참여 교수님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EDA 툴 FTP에 다 접속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다 올려놨으니까 편하신 대로 받아서 쓰시면 돼요. 보여드리면 이게 제공하는 그 FTP 사이트인데, 케이던스의 GPDK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핀패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어떤 공정은 PDK만 있고, 어떤 공정은 라이브러리, 스탠다드셀, IO셀 라이브러리까지 다 들어있어요. 필요한 거 받아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시놉시스 걸 하시겠다 그러면 시놉시스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GPDK라고 14나노까지 있어요. 필요한 거 받아서 쓰시면 돼요. 대신 시놉시스로 하시려면 버추소가 아니라 커스텀 컴파일러라는 거를 쓰셔야겠죠. 그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레이아웃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이거 700 펜토로 하시든 아니면 1피코로 하시든 아니면 저기 저항 있는 걸로 하시든 아니면 풀 디프로 하시든 상관없이 스키매틱 수정하시고 심볼 만드시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스키매틱 다시 하나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 진행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꼭 하셔야 되는 거, 이 공정만 그래요. 다른 공정을 쓰셨을 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공정은 꼭 하셔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DRC 하시기 전에 툴 끄고 가셨으면 다시 키셨잖아요. 그럼 이거 세팅 초기화 됐으니까 레이아웃 익스포트 꼭 레이어 맵 물리시고요. 이거 뒤에 이거, 그리고 이제 투 스테이지 앰프에는 캡을 썼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이제 레지스터를 쓰든가. 패시브 소자를 쓰면 이 과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얘네를 인식을 못 해요. LVS 할 때, 아니면 PEX 할 때.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셋업에
레이아웃 익스포트가 아니라 넷리스트 익스포트를 선택하시고 이 파일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include 파일이라고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이거 안 하시면 LVS 에러 무조건 납니다. 캡 인식 못해서 그래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PX 한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PX 끝나면 캘리버 뷰 셋업이라는 창이 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다 엔터 하고 오케이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투스테이지 앰프에 저희 핑거 썼습니다. 썼죠? 다 썼잖아요, 보스에. 이걸 쓰면 여기 리셋 프로퍼티에 핑거는 1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안 써주시면 엄청 이상한 결과가 포심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4개를 썼다. 그럼 핑거가 1인 게 4개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핑거가 4인 게 1개인 건데 얘를 안 썼다. 그러면 핑거가 4개인 게 4개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스키매틱에서는 F가 4인 거를 1개 썼는데 캘리버 뷰에 이 핑거는 1이라는 거를 안 쓰시면 핑거가 4개인 게 4개가 들어. 얘를 써줘야 핑거가 1개인 게 4개가 들어가. 그래야 얘랑 맞잖아요. 얘가 4배가 된 거예요, 4배. 만약에 이게 핑거가 더 크다, 그러면 더 이상한 엄청 나겠죠. 나중에 해보세요. 핑거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 공정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공정이 똑같습니다. 이건 캘리버 세팅이에요. 캘리버 뷰 셋업의 세팅이라서 만약에 뭐 TSMC를 하시던 아니면 뭐 DB하이텍, 뭐 글로벌 파운드리, 삼성 어디 거를 하시던 핑거를 쓰면 꼭 핑거 쓰는 1 이거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정에서 핑거가 아니라 NF다. 그럼 NF는 1을 쓰셔야겠죠. 아니면 N이 핑거면 그냥 N 아니면 F면 이렇게 거기에서 얘기하는 핑거의 파라미터가 뭔지를 확인하시고 꼭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이렇게 넣었는데 원래 기본적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4개가 4개 맞는 건데 이렇게 나와요. 4개짜리가 4개. 결과가 엄청 틀어지겠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레이아웃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세팅 잘못해서 포싱 결과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항을 쓰셨다. 그러면 여기 세그먼트는 1 이것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도 똑같이 세그먼트가 만약에 4인데 얘를 안 썼다. 그럼 4인 게 4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도 틀어지겠죠. 저항값도. 그러니까 꼭 쓰셔야 돼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멀티는 1 한 칸 띄고 1 세그먼트는 1 이렇게 다 쓰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결과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어떤 걸 하시든 하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은 그냥 샘플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보여드렸던 레이아웃 기법 뭐 이런 미스매치 매칭하는 기법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했고요. 면적도 그냥 좀 띄엄띄엄 했고 스키매틱에 있는 구조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눈에 보시기 편하라고. 이거보다 더 줄이려면 줄일 수 있겠죠. 더 컴팩트하게 하시려면 더 컴팩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제 라이브러리 추가를 하셔서 아마 이게 다 있을 건데 EX 아니다 앰프 EX인가? 이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다른 분이 만든 건데 투 스테이지죠. 여기 이제 바이오스 쪽 없어요.
그냥 ITC에서 온다 이렇게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보시고 레이아웃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편한 대로. 나는 쓸 면적도 넓고 그냥 띄엄띄엄 만들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죠.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다른 거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디프 앰프고요. 여기 이렇게 외곽에 쳐져 있는 거는 가드레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좀 전에 거보다는 좀 이쁘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좌우 대칭입니다. 디프잖아요. 좌우 대칭으로 만들면 편하죠. 미스매치나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는데 뭐 좀 편하게 그리시고 비아 꼭 더블 비아 2개씩 넣으세요. 이거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1개씩 넣었는데 뭐 다음에 레이아웃 할 때 2개씩 넣을까요? 아니요. 습관 잘못 들이시면 계속 그렇게만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의 습관은 그라운드를 다 따로따로 넣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 하나 붙이고 다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요. 그냥 제가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습관이 전 이렇게 들어서 그런 거지. 어떤 분들은 여기 하나 두고 그냥 다 연결해버려요. 그게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습관이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나중에 힘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웬만큼 다 드렸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지금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는데 스키매틱 수정, 소스, VDC, 그라운드 다 삭제하고 포트로 만들고 두 번째 심볼 만들고 세 번째 프리심을 위한 스키매틱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레이아웃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DRC, LVS, PEX 하시고 포심까지 확인해 보시고 DRC, LVS, PEX는 캘리버만 하세요. 네. 설명드릴 거 다 드렸으니까 오전에는 일단은 이거 레이아웃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거나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자, 투스테이지 오프앰프 레이아웃 다 하시고 DRC, LVS, PEX까지 다 하신 다음에 포심 하셔서 프리심이랑 비교 다 해보셨죠? 제가 그린 레이아웃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게인 떨어지고 주파수도 떨어지고 페이지 마진도 나빠지고 파워 소모는 올라가고 이거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랑 똑같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나빠졌겠죠.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생소자들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700 펜토로 했을 때 거의 프리에서 60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한 59 정도 되는 건데 한 1도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스펙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내가 감안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스펙에 맞출 거야 라고 하면 레이아웃을 고치든 스키매틱을 고치든 해야 되는데 레이아웃을 아무리 고친다고 해서 60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그럼 스키매틱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1피코짜리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서 이 캡 사이즈를 바꾼 거예요. 원래는 그냥 1피코로 그냥 바로 한 게 아니라 700으로 해서 포심 보고 바꿔야겠구나. 그럼 바꿔서 다시 레이아웃하고 포심해서 결과가 이거보다 좀 좋게 나왔네, 괜찮네,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블럭 이거 이렇게 하셔서 서 블럭 만든 거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이 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탑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서 블럭 만들었는데 다른 거랑 이제 또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우면은 크게 문제 없겠지만 멀리 있는 거랑 연결한다 그러면 여기도 메탈이 들어가죠. 비아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기생
이나 레지스터 값들이 커질 거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틀어지는 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거 보고 다시 또 스키매틱까지 가셔서 수정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맞춰주려고. 이제 마지막 과정. 지금 저희 애더 2개 만들었죠. 하프 애더, 풀 애더, 그 다음에 앰프 하나 만들었죠. 이걸 가지고 사실 이거 3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서로 연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파워하고 그라운드만 같이 쓴다는 것 뿐인 거지, 뭐 애더의 아웃풋이 뭐 앰프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죠.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서브 블럭으로 3개 만들었으니까 이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탑을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예요. 탑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아시라고. 일단 어제 라이브러리 추가하시면서 아웃라인 라이브러리라는 거 추가하셨죠. 그거를 열어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아웃라인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외곽에 있는 게 실링이라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패드입니다. 실링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공정을 사용하든 실링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칩의 사이즈를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칩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벽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패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패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메탈 1부터 메탈 4까지 그냥 비아도 있고 이렇게 쌓여 있는 단순히 인라인 패드예요. 아니면 이제 이 공정에선 지원을 안 하지만 탑 메탈이랑 비아랑 그 탑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저희 CUP 패드라고 얘기합니다. 서킷 언더 패드. 패드 아래 서킷이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CUP 패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패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얘가 뭐냐면 단순히 메탈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확대를 해드리면 지금 이게 패드라는 레이어거든요. 이 레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약간 보라색 레이어가, 이 공정에서는 그냥 패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공정에서는 뭐 오프닝 레이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칩을 다 만들면 막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탑 메탈까지 다 만들어 줬겠죠. 그런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패시베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종이를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다가 코팅. 그러면 나중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칩을 여기 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코팅을 해버렸으니까 아무리 연결한다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탑메탈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패드라는 레이어를 넣어서 이 패드가 패시베이션을 하지 않게 해주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패시베이션이 있으면, 패드라는 레이어가 있으면 패시베이션을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패드라는 레이어가 있는 공간에는 패시베이션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탑메탈에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이게 없으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패키지를 할 수도 없고 COB라는 걸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내 서킷에다가 인풋, 아웃풋, 파워, 그라운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패드라는 거를 꼭 넣으셔야 되고, 패드는 대부분 공장에서는 다 제공을 해요. 그리고 없으면 패드 룰에 맞게, 디자인 룰에 맞게 다 그리셔야 됩니다. 그냥 이 패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폴리부터 다 있는 건데, 폴리, 컨택, 메탈원,
각종 비아, 메탈, 비아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크레이트 비아 식으로 해서 이렇게 쌓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패드 레이어 그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패드 룰이 다 따로 있어요. 지금 보면 비아들이 막 다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하나 어제 레이아웃 교육 그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본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게 패드에다가 나중에 패키지 할 때 이렇게 본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패드라고 하면 이게 금이나 뭐 불이나 아니면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와서 꾹 눌러서 이렇게 본딩을 하는데 납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땜. 그냥 살짝 연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꾹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패드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패드는 다 커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은 면적을 차지하죠.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3개 했는데 애더 2개, 앰프 하나, 그래서 3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 그라운드, 인풋, 여기서 나온 아웃풋 이거 다 넣으려고 20개 패드가 필요해서 이렇게 넣은 거라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앰프 요만하고 하프에도 요만하고 프레도 요만하고 그런데 패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이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 쓰실 거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쫙 배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테스트를 하실 건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대신 내가 내가 받은 사이즈 이내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지금 계속 웨이브 했던 덴시티, PDF 에러 이거 잡으셔야 돼요. DRC 에러 0으로 나오게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게. 캘리버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은 덴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런트 덴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얘처럼 DRC의 면적에서 몇 프로 차지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얘는 메탈 또는 뭐 비아 또는 뭐 폴리, 뭐 컨택 이거가 흘릴 수 있는 전하의 량을 얘기해요. 만약에 메탈이 1/1이 1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만약에 회로에서 흘려야 되는 게 4다 그러면 뭐 1/4나 아니면 반대로 4/1이나 아니면 2/2나 최소 이렇게 돼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메탈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1/4라고 했을 때 내가 직선으로 그렸지만 나중에 칩이 나왔을 때 직선으로 돼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공정 진행하면 여기 다 깎입니다. 이렇게 이런데 다 깎여요. 그럼 나는 딱 맞춰서 1/4로 만들어 4 마이크로 암페어를 흘릴 수 있게 만들었지만 얘가 막 깎여서 얘가 만약에 3.5밖에 못 흐르면 동작 제대로 안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그리셔야 돼요. 메탈을. 그리고 컨택이나 비아도 한 개당 몇 뭐 암페어를 흐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커런트 덴시티인데 개당이에요. 얘는 개당. 만약에 한 개당 1 마이크로 암페어다. 그러면 4를 흐리고 싶으면 2/2를 하든가 아니면 1/4를 하든가 4개는 붙여야 되겠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탈이 깎이듯이 비아도 깎이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 5개, 6개 여유 있게 넣으셔야 돼요. 커런트 덴시티는 나중에 디자인 롤 가이드 문서 파일 받아보시면 거기 PDF 파일에 다 정의돼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탑셀 스키매틱 먼저 만드세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탑셀 스키매틱 다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넣을 거, 이 탑셀에 넣을 거 있잖아요. 그거 3개 다 불러와서 포트 다 지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것도 다 이렇게 만드시고 물론 심볼도 미리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거고요. 이게 앰프, 이게 하프 헤더, 이게 풀 헤더인데 뭐 배치는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시든 그냥 이건 샘플이니까 보고 참고만 하시고 난 여기다 둘 거야 뭐 밑에다 이렇게 세로로 쌓을 거야 상관없어. 막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그리고 패드에 연결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패드는 메탈 1부터 메탈 4까지 있기 때문에 폴리부터 있기 때문에 뭘로 연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메탈 1으로 연결하셔도 되고 메탈 4로 연결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폴리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폴리는 라우팅 레이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특성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메탈로 연결하시고 어떤 거로 하시든 상관없으니까 뭐 이렇게 파워를 링 쳐서 좀 편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끌고 가도 돼요. 그리고 덴시티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리는 이런 영역에 더미 메탈을 넣은 겁니다. 그냥 눈에 띄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더미 룰도 있고요. 되게 이거 엄청 확대해야 보일 수 있게 엄청 작게 들어가고 메탈 1이 있고 메탈 1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메탈 2 메탈 1에 메탈 3 메탈 2에 메탈 4 이런 식으로 더미를 만들어요. 하나 띄워넣어서 넘어서 메탈이 있게. 실제로 연결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더미예요. 더미. 덴시티를 해결하기 위한 더미. 비하 없어요. 직접 수작업으로 다 그리셔야 되는 공정도 있고 오토로 다 더미를 만들어주는 공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더미 제너레이션 룰을 공정사에서 제공하면 그거 가지고 DRC 돌려서 좀 세팅 바꿔가지고 GDS 파일 추출한 다음에 이제 스트림인이라는 걸 하거든요. GDS 파일을 이렇게 레이아웃처럼 보여주려면 스트림인이라는 걸 하는데 그걸 해서 그냥 인스턴스로 불러오면 딱 돼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수작업으로 좀 또 추가를 해야겠지만 대부분이 요즘에는 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기 힘들어서 오토 더미 제너레이션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실 거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고 아니면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던가 나는 그냥 대충 할래. 물론 얘도 더미는 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 그냥 안 넣고 보여드린 거고 만약에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면 탑셀 레이아웃 만드셔서 아웃라인 립에 있는 아웃라인 셀을 그냥 인스턴스로 불러오면 실링 있고 패드 이렇게 있는 거가 삽입이 됩니다. 편하게 여태까지 그런 방식으로 다 인스턴스로 불러왔잖아요. 그거예요.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신다. 그러면 패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링이라는 셀을 불러오시고 패드는 내가 인스턴스로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딱딱 배치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제 탑셀을 하다 보면 라인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고 패드 자체가 메탈이잖아요. 그래서 패드의 기생소자가 클 수밖에 없겠죠. 패드 연결하면 아까
이렇게 블럭해서 앰프 만들고 포심까지 했는데 결과 차이 거의 없었잖아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띠 결과가 이래요. 띠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거 나옵니다. 레이아웃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커런트 덴시티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 하기 힘드니까 정확한 값도 모르시고 그냥 그리세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어떻게. 아마 로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팍팍팍팍 이렇게 이런 노이즈처럼 보이는 걸 보실 수는 있을 텐데 값은 나오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앰프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오늘 이 교육의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 다 하시면 가셔도 돼요. 일단 탑셀 스키매틱부터 만드시고 이거 다 불러오시고 심볼 만드시고 탑셀 시뮬레이션을 위한 스키매틱도 하나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 하시고 레이아웃 하실 때 스키매틱 앰프, 애더 이거 할 필요 없죠.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불러와서 파워, 그라운드, 인풋, 아웃풋 연결만 하면 돼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일단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안 되는 거 있거나 그러면 얘기하시고요. 앞에 못 하신 거 있으면 그냥 계속 하시고 만약에 나는 풀헤더까지 못했다. 그럼 그냥 하프 헤더랑 앰프만 하세요. 내가 하프 헤더까지도 못했다. 그럼 인버터랑 아니면 엑소5와 아니면 뭐 엔드 5와 이런 건 하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진행하십시오.